장관님 무겁습니까?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네. 20kg 이상 됩니다. 저런 정도의 무게, 그거보다 훨씬 더, 이거보다 솥이 한 4배 이상 되는 그런 솥에다가 볶고 튀기고 하면서 나릅니다. 이런 일들을 여성들이 하기에 대단히 힘든 일을 지금 저희 둘이 들었잖아요. 학교 급식소 현장에서는 혼자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야기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급식 노동자들의 실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 노동자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산재 재해율이 전국 평균이 0.66%입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소는 3.7%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5배가 높은 산재 고위험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폐암 산재 승인은 178명이고 9월 달에 15번째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한 조치는 너무나 미미합니다. 첫 번째로 한계 개선과 관련해서 3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전국이 41%의 개선율을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12%입니다. 자, 이 속도면은 22년 후에 서울이 전체 급식소가 해결이 됩니다. 22년 동안 죽으란 얘기인가? 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본 원인, 산재 사고의 고위험의 근본 원인은 배치 기준, 특히 노동 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 강도에 대한 해결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국가 정부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조리흉 문제입니다. 조리흉은 이 폐암 발병의 근본 또 요인인데요. 이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카드 대상 물질에서도 여전히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노동부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근로감독은 과연 했냐? 저는 책임을 방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폭염기에도 학교에 근로감독 얼마나 나갔냐 이런 거 물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온 게 교육청 소송에 단 3곳을 갔습니다. 근데 그 단 3곳도 노조에서 요청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자발적으로 근로감독 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장관님, 이게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참고인. 현장에서 얼마나 산업안전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생한 목소리로 여기서 국민들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장관님께,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실질적으로 저는 학교에서 근무한 지 원래 19년 차 되는 조리 실무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면 폭염 관련해서 기후 위기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덥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곳은 대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전 국민들 다들 아시다시피 전국이 덥기 전에 먼저 4월부터 덥습니다. 데프리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여름에 일하다 보면 차라리 급식실 안에도 사실은 물불 기름 그렇게 계속 끓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덥습니다. 더운 정도가 아침에 급식실에 들어가면 아침에 가면 제가 입은 거는 사실 배식 앞치마인데 긴 앞치마를 입고 들어가면 몸에 확 감깁니다. 작업복하고. 아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끼 때 이 작업복 사실 신축성가 없다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기능성으로 하여튼 주셔야 됩니다. 땀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차라리 바깥에서 대구에서 그 37도, 38도 올라갑니다. 그 여름에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라리 더 시원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21년도, 22년도에 이게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조합원 선생님께서 하루 종일 튀김하시고 사실 이렇게 식사도 못 하시고 학생들이 배식 시간이 되니까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오니까 배식을 1시간 정도 서서 하다가 오후에 청소하면서 식사도 못 하시고 오전 내내 땀을 흘리다 일하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119에 실려갔었고 지금도 그 당시에 쓰러질 때 기억은 안 나신답니다. 다행히 쓰러지면서 머리는 안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최근에 9월에 또 한 분께서 응급실에 저희 대구에 계신 분이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작업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21년도에 3월에 대구육청의 모 학교에 환기시설 6개월에 걸쳐서 환기시설 전체 현대화 공사를 했습니다. 급식실에 노후화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당시 환기시설도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가을쯤에 여름 가을 넘어가는 시기에 학교가 갑자기
급식을 중단하고 공사한다는 연락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 현대화 공사하고 난 1년 6개월 동안 이게 지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튀김을 하면서 그 학교는 큰 창문도 없어가 밑에 보시면 쪽 창문 작은 거 있어요. 거기에 1시간씩 튀김하다가 노동자들이 목을 빼고 숨을 쉬고 들어오고 그런 과정들을 그래야 고쳐돌라 수없이 얘기해도 학교는 공사했던 업체만 계속 불렀고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환기 시설이 역회전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작업 환경에 놓여 있었고 저희가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경징계 구도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구두 경고만 했고 그 공사했던 업체만 형사 고발됐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에 공사하고 난 이후에 저희는 이제 콩으로 매주를 써도 교육청 말을 못 믿겠다. 그럼 어떻게 기관이 노동부가 환기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폐암 환자들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부가 직접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 과정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지방노동청과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나와서 대구교육청과 당시에 제가 명예산업감독관이었습니다. 그래가 같이 이제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문턱이 너무나 높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전국 최초로 지금 2027년까지 환기시설 10,000개 넘는 학교를 전국 교육청들이 다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들이 지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도 못하고 있다는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옳게 돌아가는지 풍속은 맞는지 그다음에 흉이 제대로 빠져나가는지 설계대로 그걸 확인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 저는 노동부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길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온열 질환에 쓰러진 노동자가 나와도 노동부에서는 폭염 대책이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쏟아내지만 그는 공문에 불과합니다. 현장에 우리들이 그 매뉴얼대로 씌우면은 학생들 밥이 안 나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문턱 높은 노동부를 찾아가고 애걸하고 복골하고 교육청을 설득하고 그 과정들이 쉽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직접 나서서 감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기시설이 제대로 이제 공사가 돼가지고 이게 성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최근에 저희 폐암 환자 대구에 15분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게 항암 치료하시는 분께서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한 분은 7년 8개월 근무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을 냈습니다. 이분은 삼식학교에도 근무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지하에 있는 급식실에도 반지하에 있는 급식실에도 근무했습니다. 어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살펴보고 저는 판정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의 경우는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며칠 전에 또 한 분이 홀로 생계를 이어가고 아이들이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계시는 선생님께서는 지금 8년을 근무하셨는데 폐암 30고등학교에 근무는 폐암이 지금 확진이 되셨고요. 최근에는 며칠 전에는 우리 청의 직원의 부인인데 이제 9년 정도 조금 넘게 근무하셨는데 폐암이 확진되어 서울에 와서 지금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지경에 왔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78명의 폐암 환자가 산재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실제 절차가 어려우니까 안 하세요. 폐암인데. 그러고 난 뒤에 사망자가 15명이 나왔고 국회 앞에서 저기 초상집처럼 저희 차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한들 누구 하나 사실 공공기관이잖아요. 저희는 정부기관이고 제가 들었던 19년 전에는 우리 선배들의 아들이 군대 가도 울면서 하루 종일 밥을 했고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퇴근해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서 지금까지 왔고요.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이들 키우는 일인데 그 일에 저희가 천직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에 일하고 있는 저희들은 이제는 우리 학생들의 남의 아이들 밥 해주다가 우리 남편의 부인을 일개 폐암으로 근골대 질환으로 골병을 90%나 경험하고 있고 74%가 근골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일개 남의 아이들을 위해서 내 아이의 엄마를
잃게 되는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님과 노동부 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학교 급식실을 제대로 살펴봐 주시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네. 예, 장관님. 네. 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누가 지켜줘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부, 교육청과 협업해가지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매번 나가라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지도 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필요하면 불시점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지역교육청과 노동부가 산업안전과 관련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지자체에는 CCTV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랑 경찰이 협력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자체 CC 관제센터에 파견을 가서 실제로 기관 간의 협조를 하면서 범죄가 신속하게 이제 처리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우리 노동부도 특사경 파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노동 안전과 관련해서 지도 감독을 빠르게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장관님, 아까 우리 정경희 참고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노동부도 참 문턱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턱을 좀 그야말로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노동부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당사자들이 이렇게 아까 애걸복걸이라고 했나 하여튼 당사자들이 이렇게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잘 새겨 듣고 각 지청이나 우리 소속 기관에 오늘 국감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 잘 전달하도록 전파하고 저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경희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여기 의원님들이 다 들었고 또 우리 장관님께서 들었으니까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돌아가셔서 좋습니다.